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했다 이 이야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배당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암 관련된 인수권이 뭐 도마 위에 오르긴 했지만 인수는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뭐 지분 투자 정도는 가능성이 네. 있다고 하는데 단독 인수는 어차피 어려운 걸로 네, 봤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M&A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어려운 겨울이 좀 지나가고 지금 이제 사이클 1단계를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좀 주목할 점은요. 뭐 실제로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르고 네. 중소형주 소부장은 빠져요. 왜? 설비 투자가 캐펙스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장비 발입도 지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소부장이 많이 줄었는데 다만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 바닥을 보고 올라갈 때 소부장도 같이 가더라. 그런 경험이고요. 또 캐펙스 축소와 관련된 이슈는 이미 밸류에이션 상에 이제 선반영돼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 네. 근데 하반기 이후에는 기본 인프라 투자는 기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디램이나 이런 신규 장비 입고는 좀 늦어질 거고 기본 인프라 투자 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어떤 뭐 클린룸이라든지 공장을 짓고 클린룸하고 기본적인 이런 인프라 것들 투자하는 것들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4분기 이후에 주가들에 대한 부분들이 차별화될 거다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의 급등이 또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반도체 흐름들을 봤을 때 메이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가긴 가는데 대부분 소부장도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비슷하게 같이 사이클 따라서 같이 간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만 타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다소 좀 힘들어 보이는 거고 그 사이클 대비 뭘 더 갖고 있느냐. 결국은 인프라 투자의 핵심적인 부분이냐. 그러니까 캐펙스 축소 국면에서 인프라 투자는 그대로 가니까. 그러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공장 지면 뭐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 이런 쪽에 가서 먼저 인프라 까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반도체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은 괜찮다 그런 거고 그리고 4분기 이후에 장비가 지연되면서 가는 건데 네. 그 외에도 사이클 말고 기본적으로 고객사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말고 아주 다변화 해놓거나 아니면은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나 뭐 다른 쪽에 관련된 산업의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매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해놓은 기업들 뭐 이런 쪽에 좀 차별적인 흐름이 좀 있지 않겠냐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도체 정말 뭐 겨울이 오고 굉장히 어려운 가격 떨어지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업황이 다 안 좋았는데 네. 그걸 선반영하면서 이제 올라올 때 가장 또 선제적으로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종 가운데서 디램 업체가 있고 네. 뭐 소부장 있고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기업을 보면 주목해야 됩니까? 네. 실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했다 이 이야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배당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암 관련된 인수권이 뭐 도마 위에 오르긴 했지만 인수는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뭐 지분 투자 정도는 가능성이 네. 있다고 하는데 단독 인수는 어차피 어려운 걸로 네, 봤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M&A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닉스도 내년 반도체 캐펙스 투자의 80%를 축소하겠다라고 이제 장비업체에게 네. 통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경험적으로 이 전년비 캐펙스 축소 구간에서 바닥권이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는 조금 이제 바닥에 대한 인식은 조금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 소부장 가운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 종목들 이런 쪽으로 그런 게 뭐가 있을 거예요? 뭐 PSK나 뭐 SFA 이런 종목들이 이제 네.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조금 다른 종목 중에 신성엔지 이런 클린룸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4분기 이후에는 좀 차별적으로 보자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반도체 전반적인 온기가 좀 이렇게 불어들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일단 시장에서 딱 받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서는 주가 부분에 대한 시장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하방이 조금 어느 정도 좀 단단해진 느낌이 좀 든다. 네. 뭐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말씀하실 때마다 전 DBI 댁을 꼭 여쭤보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다가 뭐 기업 분할 가능성 지배 이런 것 때문에 밀렸다가 또 기업 분할 안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주가는 빠진 걸 회복을 못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파운드리 관련인데요. 뭐 파운드리 뭐 이게
8K 뭐 8인치 바운드리인데 이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실적도 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DB하이텍의 좀 가장 약점은 뭐냐면 풀 가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캐파 증설을 과감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8인치를 갖다가 쓰는 게 옛날에는 이 사양 산업으로 생각해갖고 이제 그 위에 다른 기술력을 하기 위해서 8인치 단을 대부분 다 안 만들기 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양 산업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수요처가 많아지고 중국도 수요처가 많아지는데 중국도 하물며 8인치 관련된 하는 업체들이 많이 도산하고 이제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네. 글로벌리 8인치 회사가 몇 개 없는 거예요. 근데 수요처가 갑자기 폭발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좋은데 새롭게 신규 투자를 하려니 부담스럽죠.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많이 못하니까 가동률은 거의 100%입니다. 그 파운드리 가격이 단가가 올라가줘야만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장성이 좀 제한적이죠. 그 100%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추가적으로 뭘 더 받아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단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인데 뭐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 이제 대만 업체가 뭐 TSMC나 이쪽이 좀 가격을 또 올린다고 말은 하지만 작년처럼 뭐 가격을 많이 올리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상당히 좀 막혀 있는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일단은 DB하이텍 매각 관련된 물적 분할이나 뭐 매각 관련된 예. 이슈가 스크래치가 한번 나왔잖아요. 스크래치. 그렇죠. 예, 신뢰를 그러니까 좀 잃었죠. 예, 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또 좋았던 시점에서 주가가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시점에 조금 아쉬운 결정을 회사가 좀 한 거 아니냐. 네. 결국은 철회를 했지만 조금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주가는 좀 시장에서 반응을 좀 더 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DB하이텍 주주들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늘 끼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네. 소부장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항상 이 그 낙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반도체가 되고 소부장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소부장보다는 이 반도체 종합업체가 맞는데 소부장에서는 장비보다는 앞서 이제 설비 투자. 네, 뭐 네, 인프라 그렇죠. 투자나 인프라 아니면 투자. 이제 메모리에 국한되지 않고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비공유라든지 뭐 다른 쪽에 관련된 이슈가 좀 같이 붙어 있는 종목들이 실제로 아웃퍼폼할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면 그냥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는 게 더 편한 거 아닌가요? 장기로 보면 그렇고요. 뭐 BPS 기준을 봤을 때 뭐 자산 가치 대비 네. 이런 걸 봤을 때 1배 미만이면 중장기로 봤을 때는 항상 하이닉스는 주가가 더 올라왔다. 네. 그러니까 단기로는 조금 쉽지 않지만 이 구간에서는 뭐 빠질 수도 있죠. 잠깐 그것보다 더 빠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좀 장기 시기로 보면 항상 시세를 줬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렇게 시총 큰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수를 올리는데도 좀 긍정적 영향을 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단에 대한 하방이 조금 단단해진 느낌도 들고, 네. 그리고 증환펀드가 이제 일단 뭐 10조 정도 규모로 국내에서 이제 운용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증환펀드 이야기되면 뭐 사겠어요? 그렇겠죠. 뭐. 네. 삼성전자 네. 사야겠죠. 그죠? 심택 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심택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네. 대표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렇죠. 뭐 네. 어? 정부에서 운영되는 증환펀드는 네.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겠죠. 네. 지수 방어를 하기 위한.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증화펀드 쪽에서. 근데 이제 증화펀드도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네. 뭐 당장 뭐 지금 2,200포인트 정도 안 수준인데. 사겠죠. 밀리면서 하겠죠. 예, 뭐 당장 오늘부터 뭐 증화펀드가 사준다 이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요. 조금 이례적으로 빠질 때 이때 좀 투입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증화펀드는 운용을 조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시가총액 네. 큰 것들 중심으로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가 좀 반등이 오면서 1차적으로 관심을 받고 올라오는 게 이제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 이유와 함께 반도체 중에서도 어느 쪽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했고요. 또 이제 그러면 반도체 말고 어떤 것을 주목해야 되는지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